네, 5월 25일이고요. 리눅스 오늘 수업 내용 진행할게요. 자,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할 내용은요, 프로세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이 프로세스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현재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뜻해요. 현재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이제 관리하는 방법이에요. 자, 어쨌건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도 결국 파일이니까 하드디스크 안에 프로그램이 이제 보관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실행을 시킨다라고 하는 거는 그 프로그램을 통째로 메모리에 로딩 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모리에 그대로 복사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활성화된 게 이제 프로세스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아까 말했다시피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웹브라우저 프로그램을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시킨다라고 하면은 그 실행 파일이 순간적으로 메모리에 복사가 되고 그 복사된 내용을 CPU가 해석해서 실행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프로세스의 그 상태가 일단 실행 중인 상태에서 그 프로그램이 이렇게 있을 때 얘가 이제 전면에 드러나 있으면 현재 실행 중인 거고요. 다른 프로그램의 창에 이렇게 가려져 있으면 얘는 실행 상태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럴 때를 이제 슬리핑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완전히 최소화시켜서 화면에서 날려버려. 그러면 이제 블로킹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더블 클릭을 하면은 이제 걔네가 이제 실행될 수 있는 상태, 런에이블 상태가 됐다가 이제 CPU에 의해서 해석이 되면은 실행 상태로 바뀌는 거고 거기서 다른 창이 앞에 오거나 아니면은 완전히 최소화시키냐에 따라서 슬리핑이냐 블로킹이냐로 바뀌어요. 종료시키면은 스톱 상태가 되는 거고. 근데 이 프로세스 상태 주기라고 하는데 개발자가 뭐 이거를 굳이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서버 관리자들은 이 상태를 좀 그 모니터링 하는 게 중요한데 개발자는 뭐 굳이 용어 정도만 알아놓으세요. 프로세스라는 용어 정도만 알아놓으셔도 여러분들한테 이 페이지는 충분할 거예요. 자, 프로세스 관련된 용어가 포그라운드 프로세스, 화면에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프로세스, 화면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크게 이제 두 가지 형태로 그 프로그램의 종류가 나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눈에 보이는 프로그램, 이거는 포그라운드 프로세스라고 하고요. 윈도우에도 보면은 작업 관리자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작업 관리자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은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라고 쭉 나오죠. 이게 지금 제 컴퓨터에서 지금 눈에 보이진 않지만 뒷단에서 실행 중인 프로그램들이에요. 엄청 많죠? 이 중에 보면 이제 MySQL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고요. 얘네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실행 상태를 확인하려면 뭔가 접속할 수 있는 별도의 프로그램이 필요한 거예요. 자, 이러한 그 모든 프로그램에는 지금 여기에 보이지가 않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 위에 제목을 마우스로 우클릭하면은 항목을 추가할 수 있거든요. 여기 보면 PID라고 돼 있죠. 이 PID라고 하는 게 CPU가 이 프로그램들한테 부여하는 일련 번호라고 보시면 돼요. PID는 이제 프로세스에 해당되는 고유 번호고요. 백그라운드 번호는 백그라운드로 실행되는 프로그램의 숫자 번호인데 뭐 백그라운드 번호는 뭐 중요하진 않고요. 그리고 부모 프로세스와 자식 프로세스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요. 우리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그 뭔가 실행했을 때 웹브라우저가 이렇게 강제로 뜨는 경우 있었죠. 그러면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크롬 브라우저를 실행시킨 거잖아요. 그럼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부모 프로세스가 되고 웹브라우저가 자식 프로세스가 돼요. 뭐 이런 개념들, 이런 용어들은 기억을 해놓으세요. 자, 리눅스에서 PS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는데 PS가 윈도우의 작업 관리자랑 비슷한 기능이에요. 윈도우는 작업 관리자라는 프로그램을 딱 실행시키면은 현재 프로세스 종류가 다 보이는데 리눅스는 창 화면이 없죠. 자, 그래서 이제
이 PS 명령어의 옵션들입니다. A는 다른 사용자의 프로세스까지 같이 표시하는 거예요. 없으면 내가 실행한 프로세스만 표시가 돼요. X는 백그라운드 프로세스 표시. 그럼 AX는 모든 사용자의 프로세스를 표시하는데 백그라운드까지 같이 표시하니까 모든 프로세스를 보여주겠죠. U는 실행시킨 사용자와 실행시간 같이. 그럼 AUX는 전체 옵션을 다 보여주겠죠. 마이너스 EF는 프로세스 번호로 정렬해서 표시합니다. 자, 그래서 PS라고 하면 요만큼만 나오는데 PSA라고 하면 많이 나오고요. U라고 하면은 실행시킨 사용자도 같이 나오고, PS-EF라고 하면은 이제 전체 프로세스가 보이면서 PID 순서대로 정렬이 돼서 보여요. PS-EF는 되게 중요한 게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그 웹사이트를 리눅스에서 가동시키면 이거 24시간 모니터링 할 거 아니잖아요. 가동시켜 놓고 나서 터미널을 끈다고요, 이제. 여러분들은 퇴근을 할 거야. 근데 사이트가 언제부턴가 접속이 안 된대. 그럼 들어가서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게, 통캣 프로세스 떠있나? 부터 확인을 해야 돼요. 그게 안 떠있다면 통캣이 다운된 거니까 그게 왜 다운됐는지 원인을 찾아야죠. 그걸 찾을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남기는 로그밖에 없어요. 네, 그런 순서대로 이제 서비스가 잘 가동 중인지를 이제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많은 서버 관리자들이 매일 아침마다 출근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프로세스 상태 확인하고 로그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 스프링에서 로그 남길 때 보면은 평상시 남기는 로그랑 에러가 났을 때 에러 메시지만 따로 남기는 로그가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룻밤 사이에 에러 로그가 생겼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실제로 코딩할 때는 별로 중요한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코딩을 배울 때는 당장 코드 한 줄 작성해서 눈에 보이는 결과물을 찾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취업해서 진짜 딱 반년만 일해봐요. 제가 강조한 것들이 그 생각이 많이 날 거예요. 그래서 뭐지? 가끔 이제 스승할 때쯤 되면 이제 연락 주는 학생들이 가끔 있는데 올해는 2명한테 연락을 왔어요. 근데 그 학생들이 난 솔직히 기억이 잘 안 나, 그 친구들. 왜냐면은 종강한 지 한 2, 3년이 지났거든. 근데 그 친구들이 그때 연락을 하면서 거의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수업 들을 때는 내가 했었던 얘기가 와닿지 않았는데 취업하고서 자기네가 연차가 쌓이니까 내가 해줬던 얘기들이 생각이 나더라. 그런 취지로 이제 옛날 생각나서 메일 보냈다라는 친구들이 되게 종종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지금 제가 이런 로그라든지 이런 백그라운드 프로세스 이런 얘기 별로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여러분들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프롤 만들기 바빠 죽겠거든. 근데 그걸 완성하고서 여러분들이 실제 그 회사에서 이제 이런 일들을 할 때 보면은 프로그램 만드는 것보다 운영하는 게 더 많이 힘들어요. 그럴 때 이런 얘기들이 많이 생각이 날 겁니다. 자, PS 명령어를 사용하면은 여기 이제 각종 항목들이 이렇게 쭉 보이잖아요.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거. 얘네들에 대한 출력결과 의미예요. 일단은 사용자랑 PID 번호, 부모 프로세스 같은 건 별로 중요한 거 아니고요. CPU 점유율, 메모리 점유율, 뭐 이런 것들은 좀 신경 써서 봐야겠죠. 나머지 것들은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현재 프로세스가 떠 있나 안 떠 있나. 그리고 얘가 CPU랑 메모리를 얼마나 잡아먹고 있는가. 예, 그런 것들에 대한 것만 중요하지 뭐 실행 위치, 상태, 뭐 실행 시간 이런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자, 요 페이지도 별로 중요한 거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아까 그 프로세스의 그 상태 관련된 거 여기 보면은 스테이트라고 해서 여기 상태가 나오거든요. 뭐 그런 것들은 뭐 크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이 프로세스 상태를 얘기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톰캣을 현재 가동 중이었어요. 근데 뭔가 프로그램의 수정사항이 생겼어. 그러면 이제 소스를 컴파일해 갖고 다시 서버에 올려야 돼요. 그러면 이제 서버에 올리기 위해서 잠깐 동안 현재 동작 중인 애들을 종료시켜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은 내가 만든 프로그램으로 덮어 쓰지를 못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때 쓰는 게 킬 명령이에요. 프로세스 아이디를 먼저 확인을 한 다음에 킬 -9 강제 종료. 그 다음에 프로세스 번호를 기입하면은
그 프로그램을 강제로 종료시킵니다. 이게 윈도우에서는 그냥 프로세스 선택하고 마우스 우클릭해서 그래서 이제 작업 끝내기 요거 선택하면 될 일인데 리눅스는 이딴 게 없으니까. 그래서 킬 명령어는 굉장히 쓸 일이 많아요. 그 다음 무어 명령. 어떤 명령을 딱 내렸는데 출력 결과가 너무 많아요. 한 번에 알아보기가 힘들어. 그러면은 리눅스는 명령어 두 개를 조합해서 쓰는 게 가능해요. 명령어를 쓰고 뒤에 파이프라인을 겁니다. 코딩에서 오어 할 때 쓰는 짝대기 있죠. 그거 하나 적고 모어라고 적으면은 출력량이 딱 한 페이지에 맞게끔 나와요. 여기 모어라고 표 있죠. 이 상태에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다음 페이지가 쫙 출력이 되고 B를 누르면 이전 페이지로 이동, 엔터를 치면 한 줄씩 출력되고 Q는 종료. 이렇게 해서 명령어를 좀 내가 쪼개서 볼 수 있는 기능이에요. 모어는. 이렇게 두 개 이상의 명령어를 연결할 수 있는 이 기능을 파이프라인이라고 합니다. 자, 그랩이라고 하는 명령어는 며칠 전에도 한번 나왔었는데 그 단어 검색 기능이에요. ps-ef 이렇게 하면은 현재 실행 중인 프로세스가 다 나온다 그랬죠. 그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단어가 있는지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파이프라인 걸고 그랩 gedit라고 키워드를 주면은 gedit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라인만 출력이 돼요. 행 단위로 내가 원하는 단어가 있는 결과만 출력을 하는 거예요. 자, 레슨은 무어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레슨은 무시하셔도 돼요. 무어를 더 많이 쓰니까. 헤드는 앞에 10줄만 출력하는 명령이에요. 이것도 저는 한 번도 안 썼던 것 같아요. 헤드 한 다음에 파일 이름 걸면은 그 파일의 앞에 10줄만 출력을 해요. 파일 한 다음에 파일 이름을 걸면은 그 파일의 마지막 10줄만 출력을 해요. 자, 리다이렉션. 어떤 파일의 어떤 명령어의 출력 결과를 다른 파일에 저장하거나 다른 파일에 있는 내용을 어떤 명령어의 파라미터로 넣는 걸 뜻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밑에 나와 있긴 한데 ls-al 이렇게 걸고 a.txt라고 하면은 이 명령어의 출력 결과를 화면에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 파일에 기록을 합니다. cat 하고서 a.txt라고 하면은 a.txt의 내용을 cat이라는 명령어한테 파라미터로 보내줘요.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기호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 배웠어요. 그래서 리눅스 명령어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 내용을 봤을 때 그냥 바로 이해됐을 텐데 그게 아니었으니까 예전에 외웠을 거예요. MySQL 덤프 명령, 이게 백업인데 MySQL이라는 데이터베이스를 백업한 결과를 이 파일에 밀어 넣어라 라는 뜻이죠. 이게 여기서 온 거거든요. 복원할 때는 백업.sql이란 파일의 내용을 MySQL 명령어에다 밀어 넣어라라는 뜻이죠. MySQL의 백업 복구가 리눅스 리다이렉션 명령을 쓴 거예요. 원래 MySQL 자체가 태생적으로 리눅스 전용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나중에 이제 윈도우에서도 지원되기 시작한 거지 초창기 때는 MySQL은 리눅스에밖에 설치가 안 됐었어요. 자, 그래서 ps-ef를 그 프로세스 상태를 ps.txt에다가 저장해라 라는 명령이고요. 그 다음에 cat ps.txt ps.txt의 내용을 출력한 거죠. 너무 많으니까 모어 명령 걸어서 스페이스바로 한 페이지씩 보게끔 한 거죠. 반대로 ps.txt의 내용을 cat한테 주면은 이 파일의 내용을 출력해라라는 뜻하고 똑같아요.
자, 이 프로세스는 일단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ps-ef로 프로세스 다 출력하는 거. 그리고 특정 프로세스를 kill 명령으로 강제 종료하는 거. 이거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백엔드 개발자면. 나머지 것들은 이제 상식선으로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고요. 자, 3시에 시작할게요.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보세요. 자, 요번에 이제 쉘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윈도우는 파워쉘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명령 프롬프트라는 프로그램이 이렇게 따로 있어요. 이렇게 하니까 쉘이라는 개념이 그 윈도우에서 사실 잡기가 힘들어. 왜냐하면 두 개가 독립 프로그램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윈도우에서도 사실 이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은, 설치가 되나? 자, 이게 윈도우에 탑재되어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예요. 가동이 되네. 몇 년 전에 윈도우에서 그 마이크로소프트 터미널이라는 프로그램을 따로 발표를 했어요. 윈도우스 터미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얘를 깔아볼게요. 사실 이거 저 개인적으로 잘 안 써요. 왜냐면은 그 얘를 실행키로 실행창에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단축어로 부를 만한 명령어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콘 따로 클릭하는 게 좀 귀찮아서 잘 안 써요. 근데 평은 되게 좋아. 근데 뭐 이걸 직접 보여줄 필요까지는 없겠다. 사실 이제 맥하고 윈도우의 가장 큰 차이가 터미널 환경인데, 이게 이제 그 소개 영상이 처음 나왔을 때 자, 여기 보면은 지금 명령 프롬프트 안에 탭으로 지금 여러 개가 한꺼번에 들고 있죠. 지금 이거 명령 프롬프트인데 아까 위에 탭을 보면은 파워쉘이 같이 돌고 있잖아요. 하나의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여러 종류의 명령어 해석기를 같이 가동한다는 게 터미널과 쉘의 기능이에요. 지금 이 프로그램 자체는 윈도우 터미널이고, 이 터미널 안에서 명령 프롬프트와 파워쉘을 내가 원하는 거를 골라서 가동시킬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제 터미널과 쉘의 개념이 구별이 돼요. 근데 애당초 윈도우는 명령 프롬프트라는 프로그램 딱 하나만 존재했었기 때문에 터미널과 쉘의 개념을 윈도우에서는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껍데기가 터미널이고 그 안에서 가동하는 게 이제 쉘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쉘이라고 하는 거는 명령어 해석기고요. 우리가 윈도우에서 왜 환경 변수라는 거 설정하잖아요. 그 환경 변수를 리눅스는 쉘 단위로 설정을 해요. 내가 쓰는 쉘에다가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저께 제가 배치 파일이라는 거 보여드렸죠. 그걸 보통 그 실행하면은 그 안에 있는 명령어들이 한꺼번에 일괄 실행되잖아요. 그걸 배치 스크립트라고 해요. 얘도 마찬가지로 쉘 스크립트라는 걸 제공하는데, 쉘 스크립트는 난이도가 굉장히 힘들어요. 저도 쉘 스크립트는 잘 못해요. 필요하면은 몇 가지 만들어서 쓰고 있긴 한데, 그 어저께 만들어드렸던 그 git 명령어들 일괄로 실행하는 거를 쉘 스크립트로 만들어서 저도 개인적으로 쓰고 있긴 한데, 진짜 한 3, 4줄 되는 함수 만들겠다고 인터넷에 진짜 한두 시간 넘게 찾은 것 같아요. 좀 어려워, 쉘 스크립트는. 그래서 요즘 리눅스는 쉘 스크립트가 너무 빡세니까 쉘 스크립트 대안으로 리눅스 안에 파이썬을 기본 탑재시켜요.
파이썬으로 쉘 스크립트를 대체하고 있어요, 요즘은. 그리고 다양한 버전을 선택할 수 있다. 자, 쉘의 기능이 알리아스, 명령어의 단축키를 만들어요. 알리아스라고 하면서 ls는 ls-l이라고 하면은 내가 ls만 쓸 때마다 요 명령어가 일괄 실행되는 거죠. C라는 단어에다 클리어라는 메뉴를 주면은 C라는 단어를 입력했을 때 클리어가 한 번에 실행되는 거고, 히스토리는 알죠? 그리고 탭키 써서 파일 이름 자동 완성. 네, 뭐 이런 기능들이 있어요. 그리고 잠깐만, 지금 리눅스 가동 중입니다. 자, 이렇게 로그인하고 나면은 명령어 입력하기 전에 보이는 이 정보 있죠. 이거를 프롬프트라고 해요. 이 프롬프트를 내 입맛에 맞게 출력되는 모양을 바꿀 수가 있어요. 명령어 자체도 내가 수정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알리아스 ls, 그 다음에 여기다가 ls 한 칸 띄고 마이너스 l이라고 대입하면은 ls만 입력했을 때 요 l 옵션이 같이 붙어서 항상 실행된다. 그리고 C라고 입력하면 화면을 지운다. 이건데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한번 별칭을 정하고 명령어를 내리면 이건 터미널을 껐다 켜면 초기화 돼요. 자, ps1이라고 하는 값이 이 프롬프트 상태인데 여기에 $로그네임, 현재 로그인한 사용자 이름, 골뱅이 치고 $pwd는 현재 폴더, 그럼 폴더 나오고 뒤에 샵 하면은 프롬프트 모양이 바뀌죠. 이것도 껐다 키면은 리셋돼요. 자, 그럼 이제 환경 변수. 리눅스에서 몇 가지 환경 변수가 있는데 홈, 사용자 홈 디렉토리, pwd는 현재 작업 디렉토리, 그리고 로그네임, 유저네임은 로그인한 사용자 이름, ps1은 쉘 프롬프트, 호스트 이름, 쉘 종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건 패스죠. 자, 프린트 env는요. 전체 환경 변수를 출력합니다. env도 마찬가지고요. 전체 다 보이니까 출력되는 내용이 엄청 많아요. 환경 변수 다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걸 쓸 때는 그래프로 내가 원하는 것만 보는 게 좋겠죠. 프린트 env 그래프 패스만 보겠다. 그럼 패스 값만 이렇게 나오죠. 이 패스 값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패스 값이에요. 자바 할 때 맨날 설정했던 거 있죠? 그 패스 값이에요. 자, 특정 환경 변수 보고 싶다. 에코가 출력문이에요. $패스. 그러면 패스의 값을 출력해 줍니다. 윈도우도 에코 명령이 있어요. 에코 있고요. 근데 윈도우는 환경 변수 출력하고 싶을 때 앞뒤로 퍼센트를 넣어요. 패스 값이 나오죠. 환경 변수 설정할 때는 익스포트 환경 변수 이름 이퀄 값이에요. 만약에 기존의 값에 덧붙이고 싶다면 익스포트 패스 이퀄 $패스. 기존의 환경 변수 값 그대로 유지하고 환경 변수 값들은 콜론으로 구별합니다. 콜론 찍고 새로운 값. 자, 프린트 env 엄청 많이 나오고 프린트 env에서 내가 원하는 것만 골라보고 이거 좀 전에 다 보여드린 거죠? 자, 에코 자바 홈. 현재 리눅스에 자바 안 깔았으니까 출력되지 않을 거예요. 나중에 자바 깔면 잡아줘야겠죠? 익스포트 웰컴 메시지에 헬로 월드라고 넣어요. 에코 $웰컴 메시지라고 하면 그게 출력되는 원리. 근데 이것도 터미널 재시작하면은 리셋돼요. 왜냐면은 이 환경 변수들은요, 그냥 여기 명령어로 처리하는 건 일시적인 거예요. 이거를 영구적으로 하려면 설정 파일에다 넣어야 돼요. 윈도우도 마찬가지예요. 윈도우도 환경 변수 설정 명령어가 셋이에요. 헬로는 안녕하세요 라고 넣고 에코 $헬로 라고 하면은 그게 출력돼요. 운영체제 개념은 다 똑같아. 근데 윈도우는 이런 개념을 일반 사용자한테 오픈을 안 해요.
이거 몰라도 윈도우 쓰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근데 리눅스는 이런 거 모르면 쓰기가 힘들어. 자, 각각 환경 변수를 쭉 출력한 겁니다. 뭐 유저네임은 센토스에서는 이 값이 안 나온다라고 했는데 우분투에서는 이건 윈도우구나. 우분투도 유저네임은 없네요. 근데 유저는 있네요. 리눅스 버전마다 이런 약간의 좀 짜잘한 차이가 좀 있어요. 명령어들. 자, 그럼 이제 쉘 초기화 파일이라는 게 있어요. 시스템이 부팅될 때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인식하는 파일이에요. 그래서 1차 초기화 파일, 2차 초기화 파일 그렇게 있는데 보통 2차 초기화 파일은 잘 안 써요. 모든 사용자한테 적용되는 전역 설정의 값이 etc 밑에 프로파일이라는 파일이고요. 2차 초기화 파일은 보지 마세요, 그냥. 그 다음에 각각의 사용자를 위한 파일은 각자의 홈 디렉토리 밑에 .bash 프로파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환경 변수 설정할 때 이렇게 했었죠. 여기에 시스템 변수가 모든 사용자를 위한 설정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위에 보면 누구누구에 대한 사용자 변수라고 돼 있죠. 여기에 설정하는 게 각 사용자를 위한 파일이에요. 근데 윈도우는 그냥 내가 쓰는 아이디로 로그인했을 때 시스템 설정을 바꿀 수 있었죠. 근데 리눅스는 모든 사용자를 위한 파일을 손대려면 루트 권한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윈도우에서는 그냥 어차피 나 혼자 쓰는 운영체제니까 시스템 설정에다 그냥 바로 설정하라고 얘기하는데 리눅스는 보통 여기 각 사용자를 위한 파일에다 설정을 넣어줘요. 자, vi 홈 밑에 점 다시 프로파일. 근데 자기 홈 디렉토리를 의미하는 단축어가 물결이라고 했었습니다. 같은 뜻이에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파일이 쭉 나와요. vi 점 다시 프로파일. 우분투는 요 파일이 없네요. 우분투는 그냥 처음부터 그냥 다짜고짜 빈칸이네. 이거는 CentOS라서 기본값이 있는 거고요. 이 파일을 만들면은 여기다가 알리아스, 그 다음에 ls는 ls-l 이렇게 입력하면 돼요. 만약에 나중에 내가 자바를 깔았다. 그러면은 export 패스는 기존의 패스 값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뭐 etc 밑에 뭐 로컬 밑에 뭐 자바 밑에 뭐 jdk 1. 11. 뭐 이렇게 버전 넣는 이런 설정이 나중에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vi 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설정을 다 바꿔야 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저장할게요. 자, 이 파일을 저장하고 나면은 즉시 실행되는 건 아니고요. 소스라는 명령으로 인식을 시켜줘야 돼요. 소스 다시 프로파일을 인식해라 라고 명령을 딱 내리면은 이제 ls라고 치면은 lsl이 실행되는 거죠. 리스트 형태로 바뀌었죠. 그래서 리눅스를 쓰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초기화 파일 설정하는 거. 왜냐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의 대부분의 설정이 이 파일을 건드려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끝났어요. 요거를 먼저 한번 해보실 건데 저건 쉘은 실습 안 해도 되겠다. 자, 쉘은 실습 안 해도 되고요. 다시라고 하는 쉘이 좀 쓰는 게 불편해서 요즘은 ZSH 쉘로 바꿔서 쓴다라는 얘기를 제가 한번 했었습니다. 일단은 쉘을 바꿔서 깔 거예요. ZSH 쉘로. 이제부터는 뭔가 설치만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리눅스에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시작을 할 건데, 일단 ZSH 쉘이라는 거, 이제부터 설치니까 이거는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잘 보관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하면서 설치하는 거예요. apt get이라고 하는 게 프로그램 설치 명령이에요. ZSH 쉘 깔고요. curl이라고 하는 거는 원격지에 있는 URL을 내가 갖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였지? 우리 왜 오픈 API 할 때 AJAX나 아니면 레트로픽 같은 거 썼죠? 그런 명령어고요. Git 클라이언트도 깔 거예요. 자, 요 명령어를 일단 복사해서 리눅스에 갖다 넣으면은 비밀번호 깔아요. 얘가 뭔가 막 깔아요. 자, which services to restarted 이렇게 하면은 탭키 눌러서 옮긴 다음에 OK. 그럼 얘가 쭉 깔아요. 자, 그 다음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쉘을 ZSH 쉘로 바꿀 거예요. change 쉘, CHSH 요 명령을 딱 내리면은 자, 이제 쉘 종류가 바뀌어요. 왜 안 바뀌었어? 자, 요거 쉘 바꾼 다음에 한번 로그인을 하세요. 한번 로그아웃 한 다음에 다시 로그인을 하세요. 그러면 쉘 종류가 바뀌어요. 그럼 이제 로그인 하자마자 뭔가 물어보는데 여기서는 그냥 아무거나 눌러도 돼요. 어차피 얘가 ZSH 쉘이라는 걸 설정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0번 누르세요. 0번. 그럼 이제 프롬프트가 바뀌었죠. 프롬프트가 바뀌었죠. 에코 달러 쉘로 확인해 보면은 ZSH라고 나왔어요. 종류가 지금 ZSH라고 나와 있죠. 근데 여기에서 아무거나 누르고 나와도 됩니다라고 얘기한 게 이 ZSH가 설정이 겁나 빡세요. 근데 오마이 ZSH라는 거 깔면은 얘가 기본 설정을 다 해줘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아무거나 고르고 넘어와도 된다는 거야. 어차피 이걸로 설정할 거라서. 주의하실 거는 요 명령어 내린 다음에 한번 로그아웃하고 다시 로그인 하셔야 반영됩니다. 자, 요거 그냥 URL 쭉 복사한 다음에 여기다 넣으세요. 자, 엔터 딱 치면은 얘가 뭔가 다운로드 받으면서 자, 오마이 ZSH라고 표시가 됐죠. is now installed 설치가 됐다라고 나와요. 자, 이제 로그아웃하고 다시 로그인 해볼게요. 자, 그럼 프롬프트 모양이 바뀌어 있죠. 프롬프트 모양이 바뀌어 있죠. 이제 이게 끝이 아니야. 자, 쉘 종류 확인했을 때 ZSH 나오는 거 확인했고요. 얘가 각종 플러그인들을 깔 수 있어요. ls 명령어 ls 뜨고 ll 하면은 ll이란 명령어는 있네. ll이 li란 명령어는 없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에러 나잖아요. 자, 이제 이 ZSH 쉘의 특징이요. 플러그인을 추가할 수가 있어요. 그 중에 몇 가지 플러그인을 소개해 줄 건데 Git에서 클론 받는 거예요. 자, Git 주소 여기다 적어놨으니까 그냥 요거 복사해서 갖다 넣으세요. 첫 번째는 ZSH 신텍스 하이라이팅입니다. 얘를 딱 깔고 Git에서 클론 받았고요. 그 다음에 얘도 또 얘는 명령어 ZSH 오토 서제스천즈 명령어 자동 완성 플러그인이에요. 자, 깔았어요. 그럼 이제 ZSH 쉘을 쓰면은 초기화 파일이 바뀌어요. ZSHRC라는 파일로 바뀌어요. 환경 변순위 뭐니 다 여기다 넣어줘야 돼요. 자, vi.zshrc라고 하면은 환경 설정값 쭉 나오죠. 일단 테마를 바꿉니다.
자, 여기 보면 ZSH 테마라고 있죠? 이게 지금 기본 테마예요. 여기서 인서트 모드로 바꾸고 지운 다음에 일단 여기서는 AF 매직이란 테마를 걸었어요. 이 얘기는 조금 더 합시다. 자, 그 다음에 또 ESC 눌러서 커서 모드로 바꾼 다음에 쭉 내려가다 보면은 플러그인스 한 다음에 git이라고 있어요. 여기서 인서트 모드로 바꾸고 자, 오타 안 나게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오타 나면은 어디 잘못됐다고 안 알려줘. 자, ZSH 신텍스 하이라이팅 ZSH 오토 서제스천즈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VI로 저장하세요. 그 다음에 소스 명령으로 초기화 파일은 수정되고 나면 소스 명령으로 다시 리로드 시켜야 돼요. ZSH RC라고 입력하면은 자 바뀌었죠? 프롬프트 모양. 제가 이 AF 매직이라는 걸 리눅스에서 쓰는 이유가 명령어 단위로 이렇게 구분선을 보여줘요. 그리고 내 정보는 여기 오른쪽에 보이고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아까 제가 LS라는 명령어 올바른 명령어죠. 올바른 명령. 그 다음에 LI는 없었죠. 차이 알겠어요? 존재하는 명령어는 초록색으로 보여주고요. 없는 명령어는 빨간색으로 보여줘요. 이것만 해도 명령어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게 많이 돼. 자, ls-als입니다. 이제 L 딱 치면은 내가 이전에 사용했던 명령어가 회색으로 나와요. 방향키 오른쪽 방향키 한번 딱 치면은 한 번에 완성. 이게 오토 서제스 전제. 요거 두 개만 해도 명령어 쓰는데 엄청 도움 많이 돼요. 아, 인증서를 안 깔아놨구나. 자, ZSH 테마라고 검색을 하면 여기 테마스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루비 쉘 모양 이렇고요. AF 매직 제가 좀 전에 쓴 거죠. 뭐라고 읽어야 돼? 뭐든 얘는 이런 거고 저는 이 테마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의외로 이 테마 좋아하는 사람 많더라고. 이렇게 쭉 나와요. 이거 보고서 이제 원하시는 거 쓰시면 돼요. 모양 얘네들이 다 기본적으로 내장돼 있는 애들이니까 테마 이름만 초기화 파일을 바꾸시면 됩니다. 얘네들의 특징이요. 프로젝트가 git하고 연결되어 있으면 이렇게 git 관련된 모양이 보여요. 이렇게. 이 마스터 이게 이제 브런치 이름이고 별이라는 거는 지금 변경사항이 있다는 얘기야. 그럼 이제 푸시를 올려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git하고 연결된 항목들이 이렇게 보여요. 지금 git하고 연결되어 있는 항목들은 이게 git 관련된 정보가 같이 표시된다는 게 제일 큰 특징이에요. 요거를 깔기 시작하면은 이제 리눅스 명령어 쓰는 환경이 조금 수월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요거 ZSH까지 깔고 나면은 이제 남은 게 실제로 프로그램 설치들이에요. 그래서 내일 방화벽 세팅하고 FTP랑 SSH는 뭐 이미 쓰고 있으니까 설정값만 바꾸면 되고 그 다음에 내일 MySQL까지 한번 깔아볼 거예요. 그럼 다음 주에 노드 대신에 자바 통캣 관련된 것만 딱 보고 나면은 이제 진짜 끝. 자, 앞으로는 여러분들 프로젝트만 다다다다다 하시면 돼요. 자, 스케줄링 다 얘기했고요.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도 얘기했지만 월요일이 아니라 조금 오래 걸리면 하루 밀릴 수도 있어요. 다음 주 화요일까지 생각은 해주세요. 왜냐면 제가 진도 얘기해놓고서 안 밀린 경험이 거의 없어서 그래서 한번 하루 정도는 버퍼를 잡으세요. 자, 그래서 오늘 ZSH 설치까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끝.